할리우드 최고의 시네필이자 앙팡 테리블, B급 컬트 정서의 예술을 가미하는 마에스트로, 바로 쿠엔틴 타란티노를 지칭하는 수식어들입니다. 유혈이 낭자하는 시퀀스와 욕설로 범벅된 대사는 언제나 호불호 논쟁의 중심이지만 그가 할리우드에서 지닌 상징성과 영향력만큼은 부정할 수 없죠. 폭력성이라는 단어로 일축되는 그의 영화 세계엔 깊고 넓은 내러티브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영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비디오 대여점 직원은 어떻게 세계적인 거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엔 쿠엔틴 타란티노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필모그래피를 통해 그의 서사가 지닌 매력과 특징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란티노 서사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의식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재했던 아버지란 존재에 대한 애증이 작품 면면에 녹아있죠. 그의 친아버지는 무명배우였던 토니 타란티노였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어머니 코니 매큐와 교제 후 4개월 만에 헤어졌는데 그 사이에 쿠엔틴이 태어난 것입니다. 코니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몰래 쿠엔틴을 낳았는데 이 때문에 토니는 아들의 존재조차 몰랐죠. 쿠엔틴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양가적인 존재였습니다. 정서적 결핍과 분노를 자아내는 존재이면서도 옆에 있다면 따르고 싶은 존재이기도 했죠. 그가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한 장편 트루 로맨스에서 주인공 클라렌스와 클리포드가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Son, I love you. 3년을 소원하게 지낸 부자가 화해하는 이 대목은 타란티노 스스로도 가장 자전적인 장면이라고 말했죠. 그의 연출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 속 미스터 오렌지와 미스터 화이트의 관계에도 아버지에 대한 그의 가치관이 녹아 있습니다. 미스터 오렌지가 총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에서 미스터 화이트는 옆에서 그를 간호하며 괜찮을 거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동료들이 미스터 오렌지를 경찰 끈앞풀이라고 의심할 때도 미스터 화이트는 끝까지 그를 옹호하고 믿어주죠. 집단 내에서 가장 어리고 누군가를 죽인 경험도 없는 미스터 오렌지에게 미스터 화이트는 범죄를 저지르는 가이드라인을 알려줍니다. 미숙한 존재가 완숙한 존재로부터 보살핌과 훈육을 받고 있는 상황 자체는 흡사 부자 관계를 연상케 하죠. 영화 속에서 집 벽에 걸려있는 코믹스 캐릭터 포스터와 미스터 화이트에게 연달아 질문을 던지는 미스터 오렌지의 모습은 충분히 그를 상징적인 아들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자연스레 옆에서 보호자처럼 그려지는 미스터 화이트는 아버지의 존재처럼 느껴지죠. 이후 작품들에서도 아버지라는 주제는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펄프 픽션 속 버치 쿨리즈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유품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을 유품이라는 상징물로 해소하려는 모습처럼 비춰지죠. 킬빌에서 빌이 임신한 베아트릭스의 머리에 총을 쏘는 장면은 타란티노의 어린 시절이 투영된 대목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도 모르고 총을 쏜 빌은 타란티노 자신이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아버지 토니와 유사하죠. 더군다나 베아트릭스가 남편 토미에게 빌을 아버지로 소개한 뒤 바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후 기적처럼 살아난 베아트릭스는 잔혹한 복수 끝에 빌을 만나 그를 죽이게 되지만 클로즈업 되는 그녀의 얼굴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채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는 베아트릭스라는 캐릭터를 빌려 타란티노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심경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2세에서 6세 사이에 주어지는 외부 자극이 매우 중요한데 아버지의 역할이 여기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압제적인 지배자이자 모성을 탈취하며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선 이 시기에 올바른 부성애가 발현되어야 한다고 프로이트는 강조합니다. 하지만 타란티노의 삶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교제한 남자들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어린 타란티노에게 정서적인 혼란만 야기했죠. 결국 그가 영화를 통해 내비치는 아버지 모티프는 결여된 부성애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을 동시에 자아내는 주제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용 없는 폭력과 복수, 타란티노의 영화 세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주제의식입니다. 으스대듯 으름장을 늘어놓는 주인공들이 폭력적인 형태로 발현하는 남성성은 비현실적인 만화적 스토리 속에서 자유롭게 펼쳐집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감독들과 작품들을 살펴보면 타란티노의 연출 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끈 감독 하워드 혹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장르의 대가라는 별칭처럼 하워드는 모든 장르에서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서부극 장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서부극 3부작에 해당하는 리오 브라보, 엘도라도, 리오 로보 모두 주인공에게 절친한 누군가를 잃게 되는 상실의 서사를 부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인이 되는 악당에게 복수를 행하는 서사를 뼈대로 삼고 있죠. 배경만 다를 뿐 타란티노의 복수 스토리와 결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란티노 스스로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래프팅을 떠난 4명의 남자가 이유 모를 긴장감 속에서 자행하는 사륙을 적나라하게 연출한 존 부어맨의 서바이벌 게임, 악당에게 잡혀가 고문을 당하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총격전을 불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샘 페킨파의 와일드 번치, 이 영화들 역시 폭력과 복수가 중심 테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디오 대여점에서 일할 당시 그가 접했던 B급 영화와 만화에 가득한 잔혹성이 가미되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그의 잔혹한 복수 스토리가 그다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킬빌에서 주인공 베아트릭스가 혈혈단신으로 수십 명에 달하는 적들을 처치하는 대목이나 마스터즈에서 개떼들이 나치의 머리가죽을 칼로 벗기는 대목 모두 비현실적인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죠. 타란티노는 그 누구보다도 무의식 속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감독입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자아 3단계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본능과 욕구가 담긴 무의식의 차원 이들을 의식적으로 억누르는 자아, 자아에게 사회적 규범 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초자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드는 성적 충동을 가리키는 에로스와 죽음에 대한 충동인 타나토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를 기반으로 봤을 때 타란티노는 복수라는 주제를 통해 적의 사멸, 즉 타나토스라는 욕구를 실현하는 셈입니다. 자아나 초자아가 개입됐다면 그의 복수는 관용적인 용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타란티노는 연출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의 규범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결국 그의 영화는 선악이라는 선명한 이분법을 매개로 일상에서 마주하기 어려운 본능적인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타란티노의 영화에는 시종일관 수다스러운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다만 그 대화가 서사를 유추하는 단서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신변 잡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맥커핀처럼 자리매김하며 관객에게 혼선을 제공하거나 극적 긴장감을 늘어뜨리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영화를 수놓는 방대한 양의 대화는 역으로 영화적 쾌감을 극대화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대화로만 가득했던 장면이 갑자기 유혈이 낭자하는 장면으로 전환될 때 긴장감의 낙차가 커지면서 몰입도를 높이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대화 자체만 놓고 봐도 마냥 무의미한 영화 소재로 치부하기엔 어렵습니다. 캐릭터의 성향을 파악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고 인물 간의 관계에 이성이 작용하는지 혹은 감정이 작용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기반해서 바라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말을 에토스, 감정을 기반으로 한 말을 파토스, 논리를 기반으로 한 말을 로고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칙을 저수지의 개들 속 대화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범죄 집단의 대부인 조 캐벗은 그간 보여줬던 신뢰를 강조하며 동료들의 의심을 부인합니다. 그가 에토스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챙기는 인물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한편 미스터 오렌지를 첩자로 의심하는 동료들에게 미스터 화이트는 그가 무고하다고 반박합니다. 미스터 오렌지에게 느끼는 연민이 반영된 파토스가 느껴지는 대목이자 그가 정서적인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죠. 이에 비춰볼 때 타란티노에게 대사는 극의 흐름을 안내하는 역할보다도 각 캐릭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 시대가 자랑하는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자 창의적인 연출가입니다. 점잖고 미학적인 영화를 선호한다고 알려진 칸 영화제에서 폭력성이 짙은 그의 영화에 황금종려상을 수여했다는 사실은 그의 영화 세계가 독창적이고 입체적이며 심오한 대목도 있다는 걸 방증하죠. 머지않은 미래에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앞으로 그가 선보일 몇 안 되는 작품들이 또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해집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